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특단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발표한 25번째 대책인데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내용을 총정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출간한 8권의 저서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특단의 대책이 3개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국에 83만호,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주도로 기간 단축하겠다. 10년, 13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으로 단축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개발 이익도 민관이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사업이 확정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압축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에만 분당급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건설 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품질 역시 충분한 SOC, 간접자본, 또 기반 도로나 공원 등 간접 시설을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품질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공공 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청약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요. 분양주택, 신축 분양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70에서 80%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1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비중을 높이면서 그 중에 30%를 일반 공급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 파격적 인센티브,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별 요약을 보면은 이제 입지 유형과 공급 확대 방안이 있는데, 우선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승강장 350m 이내이고요. 중공업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층 노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역세권 소규모, 준공업지역 소규모, 신구, 노후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도시재생사업을 또 주거재생혁신지구와 도시재생인정제도를 통해서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내 소규모 대지에 지자체로부터 구역 지정을 받은 후에 토지주들이 조합이 결성이 되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불가능했지만은 이번에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공재개발 8개 지역이 있는데, 흑석, 이동, 양평, 용두, 봉천, 신설, 양평 14구역, 신문로, 강북 5구역, 이렇게 8개의 구역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청약 관련 내용,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70에서 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 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제 무주택인 경우에도 가점제의 경쟁률을 뚫고 일반 공급으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가점제에서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절차는 일단 조합이 있는 경우는 조합이 대행을 하겠지만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대행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경우에는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합에서 지자체로
정비계획 변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지 확보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나 또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나 모두 부지를 대지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넘겨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은 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공 브랜드 선정이 되고요. 자, 시공 브랜드 선정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시공자가 선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통합 심리하겠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총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라는 것이죠.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이대로만 된다 하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제도가 이번에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을 보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설하겠다, 제한적 수용 방식을 채택하겠다,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하겠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20여 곳에 26만 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고 세종시는 1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적률 상향시키고 유보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도 나왔는데요. 우선 1세대 1주택에게만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대책 발표한 날 2월 4일이 되겠죠. 2021년 2월 4일 이후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한 경우에는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도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을 시키겠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5년 내에 투기 과열지구죠. 투가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 두 번째는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거래 가격이나 거래 양이 20%까지 늘어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아주 강력한 어떤 의지 표명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 불안한 징후가 감돌 경우에는 강도 높은 또 대책을 수립하겠다. 가격 동향 점검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개발 방식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존 개발 사업보다는 이제 20%까지의 이상, 20%의 이상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이지만은 사후관 조정을 통해서 추가 인센티브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현물 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하겠다. 여기서 현물 납입은 시행사에게, 공공시행사에게 현물,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13년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을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 다음에 기존 부동산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이전하면은 그때 우선 공급권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요건, 도심 공공주택은 토지주 3분의 2 동의, 공공 직접정비조합원도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간 참여 기회를 또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도심 공공주택 소규모 정비, 민간 지분 참여 등 공공시행이 가능하다. 역세권 중공업지역 소규모 재개발, 민관 단독사업도 원칙으로 한다. 신사업별 사업시행 방식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공공 단독 시행하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단독 시행이 가능하고 민관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공 단독 시행이나 민관 공동 시행이나 민간 단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로구역이 연접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공공이 시행할 경우에는 결합개발 방식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각각 민간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를 결합 개발 방식을 지금 해준다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공공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결합 개발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성남 지역에 태평 2사구역이 있습니다. 태평 2사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1구역부터 24구역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1구역과 2구역은 이미 3개월 만에 80%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시청에 접수를 했고요. 3구역부터 나머지 24구역까지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24개를 다 연결을 해서 결합 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속도감 있는 추진 계획인데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도 개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준공업 지역 소규모 재개발도 민간 부분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신사업별 주요 절차 및 지정 인허가권자인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복합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압축된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는 전부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공이 과연 이 모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문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현장은 온도차가 많을 건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얼마나 이게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지는 이것도 역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간 개미들이 움직이는 정책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공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프레임을 갖고서 지금 이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얼마나 현장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간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만들어진 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영상 준비해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